오 지금 잘 가네? 10%야. 조금 있다 보니까 상한가가 있어. 아 근데 10%대 봤을 때 그냥 살 걸 보통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나는 그걸 찾는 이유가 그럴 때 사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보면은 다 뱉어내더라고. 나는 그랬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너무 힘드니까. 오늘 월요일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기다리고 월요일장이 딱 시작해서 오늘 올랐던 주들이 거의 아침에는 거의 코로나 관련주이지 않았어요? 오늘 올랐을 때는 초반에는 이제 모더나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었지. 모더나 관련해서 뭐 백신에 대한 논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어. 아무래도 그쪽을 워낙 관심 있게 주로 공략하는 섹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테마성의 종목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뭐 핫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핫했던 종목들이 막 이렇게 펑펑펑 뛰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단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좀 펑펑펑 뛰는 것들은 좀 관망을 하다가 주목을 덜 받는 눌림을 주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아요? 단타 입장에서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스타일은 그날의 가장 핫한 종목들, 그날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 그런 종목들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을 때 들어가서 더 터질 때 파는 거야. 일종의 초단타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돌파 매매도 될 수도 있고 그날의 주도주 매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돌파 안에서도 중간에 뭐 분봉상에서 잠깐 눌림을 줄 때 사는 그런 식의 디테일들이 또 몇 개 있어. 큰 틀로 봤을 때는 딱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아. 내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을 때 사서 주가가 더 오를 때 파는 일종의 스캔 또는 단타 매매, 또 하나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오히려 매도 시점으로만 보는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때 매수를 하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파는. 첫 번째가 돌파 매매의 결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눌림목의 결이라고 보면 되지. 알다시피 나는 좀 더 이제 눌림목의 결에 가까운 거고, 돌파도 어렵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그 구간들을 잘 찾아내고 뭐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무조건 뭐 잘돼서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돌파는 그래도 초보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하기에는 이런 매매는 위험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빠지게 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 핫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들이 잘 보이잖아. 그렇게 급등할 것 같은 거를 그날을 그냥 오히려 여유있게 지켜만 보고 등록만 해놓고 나중에 다시 며칠 뒤든 다음날이든 거래량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단타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빠져나갔을 때 조금씩 사 모으는 게 이제 눌림목이라고 본다면, 근데 그런 것들은 막상 그 순간에 거래량이 없을 때는 갈지 안 갈지 솔직히 초보자분들 잘 모르거든. 지루하고 횡보하고 있어. 근데 이게 조만간 뭐 내일이든 모레든 뻥 튈 거라는 그런 감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 20%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잖아,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마치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종목을 사야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가장 중심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뭐 당연히 100% 틀렸다는 아니지만 미리 그거를 계획하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공략하는 거랑, 그때 즉흥적으로 그냥 보다가 실시간 검색어 뜨고 띠링띠링 어설프게 조건 검색식 해가지고 따라가고, 처음에 입문은 보통 그렇게 이런 게 단타구나. 근데 왜 이것도 처음에는 당연히 주식이라는 게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먹을 때가 당연히 있잖아. 그러면은 그때 내가 먹었던 기억이 마치 이것이 답이다, 내가 차트에 뭐 비밀을 풀었다 막 이러면서 막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보통 많이들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돌파나 이런 그날의 강한 종목에서 대부분 손실도 크게 보게 되면서 고민을 하게 되지. 눌림목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번 이게 나한테 맞는지 한번 해볼까 했다가, 눌림목도 똑같이 해보는데 이것도 당연히 쉬운 게 아니거든. 눌림목이라고 해갖고 뭐 빠질 때 사면은 다 눌림목인가? 따라서 해보고 있는데 횡보할 때 이걸 기다리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많이 없으면은 횡보하고 되게 뭔가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잖아. 그쵸. 이게 곧 다시 관심을 받을까? 언제 관심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좀 답답함도 있고. 그치. 그리고 그걸 갖고 하루 이틀 횡보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날 또 강하게 올라간 종목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죠.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게 맞나? 이러다가 계속 소외받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조급함이 생기는 거지. 네, 맞아요. 그치? 그래서 눌림목 또한 또 쉽지 않아. 실제로 이게 거래량이 없을 때 나름대로 빠졌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너무 오랜 기간 또 계속 횡보하거나 오히려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눌림목이라고 해서 쉽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 돌파가 뭐 무조건 수익이 잘 납니다, 모든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 어떤 매매 전략이든 기법이든 간에 굉장히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장단점들이 있는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돌파하는 장단점들을 좀 확실하게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많이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그런 모더나 관련 뭐 주들은 뭐 에비프로바이오나 뭐 파미셀이나 뭐 이런 소마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튀었던 것 같은데, 이미 작년에 모더나 관련해서 뭐 핫했던 종목들을 그냥 다시 한번
올라가는 느낌? 작년처럼 세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몰라, 시장을 또 봐야 되겠지만 워낙 또 종목이 또 없고, 오늘은 그래도 그쪽이 또 강했지만 그래도 중소형주들 반도체 쪽도 굉장히 강했거든.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수급이 분산된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제약바이오 뭐 진다키트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는 좀 수급이 살짝 빠졌고, 완전히 빠진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오늘 좀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서 빠진 것 같은데, 또 언제 또 다시 또 심리가 또 살아날지 모르는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순환매 관점에서 지켜는 보면서, 새롭게 또 이제 백신이나 위탁 생산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는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좀 몰리고, 그지?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도 많이 물렸다. 그러면 지금 눌림을 보고 계시는 그런 섹터는 뭐가 있어요? 지금 눌림을 보고 있는 섹터? 네. 주목은 덜 받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 일단은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진단키트 주에서도 이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끝날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오늘 좀 빠졌잖아. 좀 더 좋은 자리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당장 뭐 내일 확진자 수에 따라서 조금 투자 심리가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쪽도 당장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OTT 관련해서도 아직 끝났다고 보진 않거든. 오늘 이미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 이미 좀 텄어. 조금 먹긴 했는데 약간 입지 물량만 들어가서 먹은 거라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 이쪽도 아직 죽진 않았고, 근데 아직 안 강하거나 조금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만한 여지는 있고, 역시나 근데 오늘 강했던 거는 중소형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건드렸어요? 오늘은 못했지. 아, 근데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은 그래, 뭐 얼마나 가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조만간 내가 건들겠지. 조만간. 거기서 이제 지친 사람들이 팔고 다 매도를 했을 때, 거래량이 좀 잠잠하거나 단기 눌림목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차트나 뭐 그런 수급의 조건이 됐을 때 공략을 할 것 같아. 반도체주들은 그래도 떨어질 거보다는 좀 올라갈 희망이 있는 섹터니까요. 그치. 그리고 기후 쪽도 기후변화 관련된 이제 바이든 프롬 뭐 가이드 연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도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수급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도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단계니까 이쪽도 한번 지켜보는 단계를 보고 있어. 오늘 같이 눌림으로 딱 기다릴 섹터들을 알려주셔서 되게 좋네요. 아니 뭐 대단한 건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별게 없거든. 처음에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초보자분들이 어떤 섹터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도 어렵게 느껴져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시장을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그날 뭐가 강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 저번 주에는 진단키트가 강했잖아. 그럼 그거 오케이, 딱 팁해놔. 재료 소멸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전에도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이런 데 OTT 쪽도 강했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약바이오에서도 특히 위탁 생산이나 모더나 관련이나 뭐 이런 것도 강했잖아. 오케이, 벌써 3개 생겼잖아.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반도체 중소형주들 새롭게 수급 들어오게 돼 있잖아. 벌써 4개 생겼지.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도 있을 거고, 그치? 정치 테마주 중에서 되게 강한 애들 있으니까, 정치 테마는 뭐 호불호가 갈려서 하는 사람은 하나 하고 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리스트들이 나오잖아. 이게 당장 얘는 저번 주에 강했는데 지금은 뭐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이게 결국엔 돌거든. 완전히 재료가 이슈가 소멸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할 줄 알면 돼. 뭐 어떤 디데이가 있는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닌 걸로 판단이 나거나 뭔가 악재가 뜨거나 그런 식의 재료 소멸에 대한 그런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은 결국에는 돈단 말이야. 왜냐면 한 섹터가 또 계속 가는 경우가 없잖아. 중간에 가다가 한두 번 또 쉬는 날이 있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팔 사람 팔고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하지. 그때 저번 주에 강했던 애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그저께 강했던 애들이 다시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무조건 그날 강한 것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더라고. 근데 단타는 그게 아니고 일주일도 단타입니다. 일주일도 단기 매매고 한 달 이내도 단기 매매예요. 단기 매매의 개념을 봤을 때는 이번 주 동안에만 올라갈 종목을 뭐 한두 개만 잘 선정을 잘해도 수익만 내도 꽤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너무 그날 가장 강한 종목들에서만 무조건 놀아서 가장 수익 그때와 해야지, 이런 조급함을 좀 버리는 게 단타로 수익을 꾸준하게 좀 잘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이제 단타를 배우거나 단기 매매를 하는 주주분들은 더더욱 그날 너무 강한 것들에 내동매매하지 말고 그냥 체크만 해놓자. 기록만 해놓고 등록해놓고 기다렸다가 사면은 확률이 아마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 매도 할 때조차도 마음이 그렇게까지 불안하지는 않을 거야. 돌파하는 그날 그렇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늘 한번 해봤다며. 네. 근데 힘들더라고요. 호가창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오늘 아주 사나이식 매매를 한 것 같은데 플러스 12%에 들어가서 18%에 팔았다 그랬나? 네. 그지? 어디서 그런 걸 배웠지? 난 그런 매매를 한 적이 없긴 한데
그것도 위험한 바이오주로. 조만간 상상이 된다. 아, 저 물렸어요 이러면서 또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네, 오늘 그래도 잘 배웠습니다. 단타에 대해서. 꿀팁을 많이 전수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단타라고 해갖고 그날 무조건 강한 종목에서만 막 하는 게 아니다. 좀 더 여유 있게 기간을 두고 공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날그날의 강한 종목들을 그럼 지켜만 보고 버리느냐, 다 꼼꼼하게 다 지켜보고 강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관심 있게 지켜본다. 그러면 그게 돌고 도니까 그게 바로 순환매라고 합니다. 순환매가 다음에 뭐가 올지는 당연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 얘네가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을 때 그 길목에 서서 거래량이 없을 때 조금 더 빨리 사서 거래량이 빵 터져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때 파는 그런 전략으로 습관을 바꾼다면은 비교적 좀 더 안정적인 단기 매매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도 얘 잘 가네 해놓고 가신 종목을 등록하는데 그날 매매하는 거는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쉬울 때도 많지만 지금 잘 가네 10%야. 조금 있다 보니까 상한가가 있어. 그지? 그러면은 근데 10%때 봤을 때 그냥 살 걸 보통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그지?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찾는 이유가 그럴 때 이제 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면은 다 뱉어내더라고. 나는 그랬어. 그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역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건 여유 있게 보내주고 내 거 아니다 잘 가라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자. 그래서 간다고 해갖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의 돈이 어떻게 돌고 흐름이 흘러가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자분들이나 알지만 그때그때 순간의 내동에 너무 충동에 이기지 못하는 분들은 항상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고 한 수 앞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본인의 투자 전략에 한번 잘 녹여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도움이 됐습니다. 자꾸 좀 돌팔매매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겠어.